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안성희 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안 소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은요, 그 알코올 중독이 어떠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거기서 인간 관계망의 파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아내와 형제와 가족들, 뭐 친척들, 이 원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소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중심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인간 관계망을 파괴하는 병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거든요. 이런 병에 대해서 다룰 텐데, 성경에서는 이 가정과 이 가족 관계망, 인간 관계망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목사님의 고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산상순에 보면은요, 이제 형제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제 심판을 받고, 또 형제를 나가 뭐 좀 아주 속된 그런 욕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이제 예물을 드릴 때 그 전에 형제와 이제 싸운 것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이제 다시 예물을 드리라. 뭐 이러한 말씀까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서신서에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요,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1차적인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고, 또 이 가정이 모여서 이제 더 큰 교회로 발전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 가정이 잘못되면은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거 실천 못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납니다. 그럴 때 주고받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통상 하나의 공식 같은 말을 나눕니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릿고개로 알려진 길고 긴 궁핍하던 시절의 배고픔에 한이 맺혀 지금도 이렇게 먹는 것이 인사로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사 먹는 밥은 살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밥을 먹어야 살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 주고 사는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머니나 아내의 손맛, 즉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 젖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젖먹이 딸린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야 젖이 잘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잣집 아이는 빼빼 말라가는데 유모 아이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 게 아닙니까? 유모가 어린 아이 둘을 양옆에 끼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유모의 온기가, 즉 사랑이겠죠? 유모의 온기가 자기 자식에게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같은 젖이라도 사랑에 들어간 젖과 그러하지 아니한 젖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 가족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들에겐 적이 공격했을 때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사슴 같은 빠른 발도 없습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곰같이 강한 발도 없습니다. 물고기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도 없고 새처럼 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동물들도 그러하듯 군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것을 군집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군집 본능이 나타나는 최소의 단위가 가족이고 가족이 모여서 시족이 되고 시족으로도 부족하여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가가 위협을 느낄 때 국가와 국가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동맹이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하면 국가를 보호해줄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는 수신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출현하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수신인 토템 신학이 생겨났고 그것이 지나여 오늘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고 어느 때고 원시시대고 현대고 또 아프리카 오직은 뉴욕 마네타니까 가리지 않고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존재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 집단의 최소 단위가 가족인 만큼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족, 즉 가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이란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가족이란 부부를 기초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풀이합니다. 한 집안의 친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정은 한 가족이 살림을 하고 있는 집안,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우란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사전은 풀이를 합니다. 또 식구란 말을 씁니다. 식구란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이라도 함께 살며 한솥밥을 먹지 않으면 가족이지 식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치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런 말의 깊은 뜻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이에 이민 가서 오랫동안 홀로 살던 친구가 고향이 그리워 그리고 친구가 그리워 귀국을 했습니다. 부모 모두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올라만 그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이가 친척 한 사람도 한국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욱 홀로였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외롭게 혼자 살던 그를 만나는 친구들 모두 반기며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던 대로 된장찌개와 정갈한 소찬에 한두 가지 생선과 고기를 추가하여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식을 대접받던 그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런 집밥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라고. 마치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 밥상을 받는 것 같다고. 집밥이 그리운 것은 밥보다 그런 밥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즉 식구가 그리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귀소 본능을 고양 까마귀만 보아도 반갑다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잃고 가정을 잃은 사람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사람들이랍니다. 그래 버린 사람들이란 비난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사회는 그들을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을 돌아봅니다. 동료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인사불성에 되어서 다시 병원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첫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환자들 모두가 프로그램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나는 보행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술에 지친 나는 너무나 허약해져서 제대로 걷지조차 못했습니다. 또 오랜 음주로 손의 마취가 풀리지 않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걸음으로 겨우겨우 화장실에나 벽을 타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 나는 다른 환자들의 교육 시간이며 그 환자의 부축을 받으며 긴 복도에서 보행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는 동안 나는 많은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도 많이 들어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는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가 퇴원하고 2개월가량이 지났되었습니다. 그가 만취 상태로 끌려왔습니다. 나에게 그의 재발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열심히여서 단주에 성공할 것으로 믿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입이든 재활이든 새 환자가 입원하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치료는 반드시 그 방 근무자, 같은 환자의 봉사자를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방 근무자가 동행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는 환자고 평소 성실한 환자였기에 믿고 혼자 화장실로 보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화장실로 들어간 그는 쓰고 있던 안경 렌즈를 깨어 유리 파편으로 팔의 동맥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화장실을 찾은 다른 환자에 의해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실에 비상이 걸리고 그는 재빨리 이웃 외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혈관 봉합 수술을 받고 돌아온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차마 왜 그런 자해를 했는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을 때 그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이들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졌고 그런 아이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쌍하다고 밥을 가져다 주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날밤을 새운 그는 다음 날부터 인력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노가다라 부르고 날품팔이라 부르던 그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이 아쉬워 한 달 30일인 것이 오만스러웠습니다. 한 40일쯤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인데 학교 친구들 모두 메이커 있는 옷이며 신발, 학용품 자랑에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을 마음껏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메이커 있는 상품들은 왜 그리 비싼지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과로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이 잠겼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아이들은 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다. 또 재발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정말 거지가 되겠지. 생각 끝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자. 그런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지겠지.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준다고 하지 않는가. 술에 미쳐 정신병원에 들락거리는 아비 밑에서 거지 아이들로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나을 것이 아닌가. 그래 죽자. 이왕 죽는 거 그 원수 같은 술이다 실컷 먹고 죽자. 소주 10병쯤 먹으면 치사량은 충분할 테니 먹고 죽자. 그래서 소주 10병을 사다 놓고 아이들이 잠들자마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저승이 아니라 병원이 아닌가. 그래서 마저 죽으려고 화장실에서 안경 파편으로 동맥 절단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시고 죽지 못한 것은 인체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마시제의 술의 마취작용으로 먼저 손의 마취가 심해지면 운동신경의 마취가 일어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술병조차 들 수 없게 됩니다. 음주가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인체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구토를 일으켜 인체에 들어온 술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술로 아내는 이혼하거나 떠나고 친구들도 외면하고 친족들도 버립니다. 술을 끊고 회복되었을 때 나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차라리 형이 먼저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고. 한창 마실 때 동생에게 술값 달라고 손 벌린 적도 없었고 취해서 전화 한 통 한 일도 없는데 또 내가 죽으면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조카들까지 5 식구가 거의 몫이 될 텐데 그래도 그런 고통받는 형이 싫고 창피했던 것일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는 모든 관계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의 동료도 술로 아내도 친척도 친구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